계몽주의 시대. 사람들은 구시대를 버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전통과 신앙을 대체하고 근대 인류가 더 나은 것을 빚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에포크 TV 특집 시리즈 공산주의의 어두운 기원. 계몽주의 시대. 사람들은 구시대를 버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전통과 신앙을 대체하고 근대 인류가 더 나은 것을 빚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성이라는 내러티브는 공포정치의 시작에 이용됐습니다. 그로 인해 최소 40만 명이 단두대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유혈 사태와 파괴에 대한 집착은 유럽 전역에서 100년간의 혁명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1789년, 1830년, 1848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사회주의자들의 봉기는 나폴레옹 3세가 그 혼돈을 끝내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1851년 12월이 돼서야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나폴레옹 3세가 집권한 후 그는 폭력, 혼돈, 프랑스 혁명의 중심이었던 이성 숭배 같은 운동을 강력히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활용했던 노조와 뉴스 매체 등의 조직들에 엄격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제재를 완화했던 1863년 프랑스의 노조들은 곧바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1차 회의에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회의는 공산당 선언을 쓴 칼 마르크스에 의해 추진됐습니다. 이는 1867년 열린 마르크스의 제2차 인터내셔널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해에는 그에 져서 자본론이 출판됐고 파리에서는 마르크스 추종자들에 의해 새로운 봉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르크스 이전에도 공산주의 운동은 존재했지만 거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건 마르크스였습니다. 마르크스 이전까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용적인 체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루드비히 폰 미제스는 저서 사회주의에서 사회주의가 경제학, 사회학계의 논쟁에서 이기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사회주의는 무능한 체제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부르주아 계급이므로 논쟁의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로써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논쟁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계급이란 꼬리표를 붙여 그들을 욕했습니다. 아울러 마르크스가 한 일은 바로 공산주의적 미래의 새로운 비전인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회였습니다. 마르크스는 부정의 부정이라는 이론을 활용했습니다. 당대 유럽의 형이상학 이론 중 하나인 헤겔의 변증법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더 진화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태는 우선 파괴돼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미지의 유토피아를 약속하며 그는 모든 현존하는 제도들의 파괴를 정당화했습니다. 도덕성, 가족, 종교, 경제, 정부 등이 전부 망라돼 있었습니다. 작가이자 전향한 혁명가인 데오토르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저서 악령에서 공산주의 운동의 동기를 특정지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 모든 노력은 정부와 도덕성 전부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향해야 한다. 오로지 우리만이 남을 것이며 여기서 우리란 권력을 장악한 준비를 해온 이들이다. 마르크스 운동화에서 그는 유럽 전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파벌을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파괴를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에서, 이후 전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나폴레옹 3세가 프랑스 내에서 제한을 완화했을 때 사회주의 일간지들은 온 거는 죽음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알리스테어 혼의 책 끔찍한 해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1848년 혁명과 비견할 만한 폭발을 향한 격정이 고조되고 있었다. 그 격정의 폭발은 1871년 파리 코민의 탄생이었다.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단체들, 자코뱅당과 블랑키주의자들은 파리를 점령하고 새로운 테러를 시작했습니다. 3월 18일에서 5월 28일까지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무고한 이들을 죽이고 교회들을 욕보이고 파리를 대표하는 예술과 건축물 대부분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1794년까지 이어진 프랑스 혁명의 탈기독교 운동에서 혁명가들은 가축들에게 사제복을 입히고 매춘부들을 교회의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성당들을 훼손시키고 십자가들을 파괴하고 성직자들을 살해했습니다.
이후 1871년 파리 코민 치하에서 성직자들은 다시 박해받고 성당들은 또다시 파괴됐습니다. 코민의 지도부는 생피에르 성당에 범죄 슬로건이 담긴 포고문을 보냈습니다. 사제들은 도둑놈들이며 교회란 대중들이 도덕적으로 암살당하는 소굴이다. 이른바 억압적인 전통을 대체하려는 시도로 시작된 운동은 자신들이 반대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똑같은 테러를 코민 리더들이 저지르면서 빠르게 몰락했습니다. 그들은 사유재산을 몰수했고 경제 일가지들을 검열했고 반란으로 의심되는 자들은 누구나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구시대의 모든 상징들을 파괴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자신들의 통치가 막을 내리고 있음이 명백해지자 그들은 뻔뻔하게도 파리에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된 문화재는 42m 높이의 방돔 기둥이었습니다. 5월 23일 정부군이 그들을 저지하고자 진입했을 때 코민의 리더들은 파리의 손이 닿는 대로 불을 질렀습니다. 수십 채의 역사적 건물들이 불길에 휩싸였고 그 불은 파리의 랜드마크들과 거주지구를 따라 번져갔습니다. 이제 왕가의 흔적은 말끔히 사라졌다. 파리의 모든 기념물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코민 리더 베르제르가 남긴 말입니다. 최고재판소, 경시청을 비롯한 다른 유명 건물들도 폐허로 변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서고도 파괴됐습니다. 정부군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루브르 본관마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노트르담 대성당에 있던 28점의 유대왕 석상을 훔쳐 참수했습니다. 성당 건물에도 방화가 있었지만 화재 진화를 도왔던 시민들의 덕분에 전소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팔레 루아얄도 목숨을 건진 건축물 중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민 리더들은 5월 24일 스스로의 본부에 불을 놓았습니다. 자신들의 잔혹한 통치가 정부군에 의해 진압되기 직전 호텔 드빌에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1871년 파리 코민은 그렇게 막을 내렸지만 프랑스에서 알을 깨고 나온 이념은 이후 전 세계로 퍼져나갈 터였습니다. 미국에서는 1800년대 후반 사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들의 폭동이 일어나 1920년 월스트리트 폭탄 테러로 그 절정에 달했습니다. 마르크스는 1871년 다음과 같은 팸플릿으로 프랑스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프랑스 내전은 평화도 휴전도 아닌 구파벌과 신파벌 간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점점 더 큰 규모로 거듭해서 일어나야만 한다. 그리고 그 일은 정말 거듭해서 일어났습니다. 1871년 파리 코민은 최초로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파괴와 피를 향한 그들의 갈증은 이후 모든 체제로 이어질 터였습니다.